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을 오늘도 상담 이어갈 텐데요. 평소에 궁금하신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15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0.3%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231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래프 눈으로도 확인이 한 번에 되는데요.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2410. 결국에는 이제 하락에서 상승 반전했다라는 부분과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요. 기관은 팝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4년이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이 6년이 구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관은 1,000억 원을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다라고 지금도 정리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3포인트대입니다. 1%의 급등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9포인트가 넘게 상승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02포인트대부터 815까지 올라온 뒤에 조금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흐름 오늘 가져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파네요. 1172억 원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 여전히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521억 원, 연기금만 팔고 외국인은 여전히 728억 원 비교적 큰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13원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금요일장 장 초반보다 분위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하루의 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비해서는 시장 분위기 나빠지지 않은 상황 쪽에서 시장의 움직임들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생각해봐야 될 모습들은 오늘 월말이죠. 그에 따른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같이 가미되어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저항대를 시도하면서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중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아직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다시 신흥국 리스크는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환율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금리가 60%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맡기면 1년에 1,000만 원 맡기면 600만 원 돌려주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보여주는데도 어떤 외환 자산은 계속 빠져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들이고 브라질도 대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터키도 은행권 쪽에 2019년까지 상환 만기 부채가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신흥국 쪽에 계속 안 좋은 상황들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2009년도 양적 완화 이후에 글로벌 부채가 11조 4천억 늘었는데 그중에 3조 7천억이 신흥국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들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 요즘에 거의 거칠 것이 없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약간 빨간불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가계자산 대비 GDP, 즉 자산이다 보니까 부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버블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또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연준 보유 자산도 10년간 4.5배가 증가했는데 이를 계속 줄이고 있죠. 그래서 채권을 팔면서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움직임인데 그에 따른 부담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역 분쟁 속에 대한 어떤 경기 부담이라든가 특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지만 중국의 가장 부담은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즉 나타나지 않은 어떤 레버리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들은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자산 버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상승 반전하고 있는 증시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일단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시장은 여러 가지 잡음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경계감은 여전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9월 달을 넘보는 시장 장세 흐름들은 일단 국내 시장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어떤 실적 대비 코스피 그리고 자산 대비 코스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에 따른 반응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이지만 중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중기 전략은 짜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50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화장품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어제 나타났던 중국의 단체 관광객 이제 장수성까지 추가돼서 총 6개 성과 시에서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계속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 3분기 또 어떻게 보면 성수기죠. 게다가 어떤 중추절 중심의 중국 관광객이 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수치 확인도 한 번쯤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어떤 경쟁이 좀 심화가 되기 시작하는 산업의 분위기는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과거에 있었던 브랜드 충성심, 즉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중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브랜드 위주로 화장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선택이 다양해진 만큼 가성비도 또 하나의 추세가 되면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거의 기존의 아모레퍼시픽만의 강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더 기회 요인들이 많아지게 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애경산업 거기다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 연우 같은 경우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마감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원 차장의 종목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과 전지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7조 52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7,03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중 매출액의 경우 분기 기준으로 7조를 돌파하면서 추후 실적 기대감도 더욱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역시 2차전지 사업인데 동사업에서의 매출액이 올해는 6조 5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2020년까지는 약 2배 이상, 즉 14조 수준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LG화학의 추후 실적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EV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 그리고 소형 배터리 사업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LG화학의 현재 주가는 LG화학의 미래 주가는 지금보다 월등히 높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7월에였죠. 올해 7월에 한 차례 저점을 찍고 7월 한 달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두 번에 걸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241선을 맞고 모두 다 주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1선이 있는 38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수준인 42만원, 손절가는 34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그룹 내 패션 비즈니스 전문 계열사로 해외 브랜드의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해 연간 63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이 올 상반기에만 947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비중이 2017년 기존 6%에서 이제는 1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화장품 사업은 결국 지금처럼 높은 성장세를 보일 뿐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다른 패션 사업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2%포인트 높은 20%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이익은 물론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면세점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 특히 중국 따이공 구매 급증에 기인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올 4월이었습니다. 올 4월부터 주가가 7월까지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7월과 8월 약 2달에 걸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있는 시점에서도 기관의 매수 우위가 조금씩 나왔고 최근에는 다시 22평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수급과 또 실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멘텀을 토대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역시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후 고점이 있었던 22만 5천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8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전문 기업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28억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지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증가하면서 2분기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46%, 러시아에서의 매출이 무려 66%나 증가하면서 단순하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역시 중국입니다. 기존 중국은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였지만 사실상 덴티움과 큰 격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망에 의하면 3분기, 길게는 4분기에는 덴티움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한편으로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올해 7월이었죠. 국내 보험 정책에 따른 대기 수요 증가와 보험 대상자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요 증가에 기인한 판매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곤 있었지만 여전히 덴티움의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항상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나왔고 지금 또한 제가 그어놓은 저점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 우위와 함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까지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크게 덴티움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덴티움을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11만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5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리바트입니다. 현대 리바트는 가구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종합 가구 회사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5% 증가한 3,39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1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저에는 빌트인 가구 공급 물량 증가와 인테리어 제휴점 증가에 따른 수혜, 그리고 1분기 부담으로 작용한 광고비가 크게 감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 주방용 가구 영업 실적 기여가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한샘에 비해 열의에 있지만 영업인력 충원으로 인해 제휴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외형 확대에 따른 사업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지난해 연말에 약 800여 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제휴점이 올 연말에는 1,300여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탄탄한 영업망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리바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얼마 전 현대 H&S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이미 시작하였고, 상품의 소싱과 시공, 영업망의 안정화가 나타날 경우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 7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강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한 차례 갭 상승이 나오고 지금 오늘 2.5% 정도 밀리면서 그때의 갭 상승분을 일정 부분을 반납을 했지만, 오히려 오늘과 같은 주가가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수를 한다면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리바트의 경우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과 토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6% 증가한 1,48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4%나 증가한 5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이 최소한 동사의 실적 우려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저에는 역시 고수익성 MLCC 이형 필름의 생산량 증대, 또한 이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증설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방사업의 호황으로 인한 MLCC용 이형 필름 생산 라인이 풀가동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요인에 기인한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녹색 선이죠, 22평선 위에 안착을 하였고, 기관에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매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조정은 크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하나의 출현과 함께 방향성을 명확하게 위쪽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목표가 그리고 가격 전략들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오창록 차장의 종목들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갈까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원셀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스와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를 설비 제작하는 PE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계 작동 및 기계를 제어하는 기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ME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기세포공학, 바이오공학 쪽을 주로 다루는 RMS 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5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로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8월 20일이었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상장사와 합작으로 재생의료 시스템 혁신센터 출범을 밝힌 후에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2개 회사가 이제 RMS 글로벌 비전 2028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큰 골자는 이제 2개 회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도까지 세계 재생의료 시장에서 5위권 이내에 진입하겠다는 전략과 포부를 담은 이제 글로벌 비전 2028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 이번 7월에 이제 5,5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수급을 좀 뜯어본 결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들어 이제 8월 중순부터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5,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7월의 고점이었던 5,5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로는 4,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상상인이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989년도에 이제 계정기와 전자부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계열사로 각종 저축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을 대표로 하면서 총 계열사는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설계 및 유지 보수 부분을 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업 부분이 80%,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쪽이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64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9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태까지 상상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최대의 매출인 이제 6개월 동안 2,167억 원과 영업이익은 900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반에는 이제 금융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익 규모가 점점 더 확대돼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10,00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2월 달까지 2달 만에 거의 3배 거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 3월 달부터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8월 21일 날 이제 7%대 급등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걸쳐서 약간 좀 눌림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 정도 이제 소폭 상승 중이긴 한데 오늘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차세대 관절염 이제 진통소염제인 아셀렉스를 포함해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및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아셀렉스란 제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7월에 동아 ST란 상장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현재 이제 종합병원 등에 이제 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슈퍼박테리아용 항생제 신약 개발명이 따로 있는데 개발명은 이제 CG400549라는 이제 신약인데요. 이게 이제 지식경제부 원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주식 저랑 올해 4월에 이제 29,000원대에 이제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눌림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동안의 고점이었던 2만원 선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만원을 뚫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서 5,000원 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참 좋은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49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4%라는 이제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억 4,100만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최근에 이제 눌림을 주었었던 1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인데요. 테라피 제품을 주로 다루는데 이제 두 개 부분, 전문 테라피 부분과 홈케어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먼저 이제 전문 테라피 분야 같은 경우는 안면과 탈모, 두피 그리고 비만 쪽에 이제 필러를 이용하는데요. 매출 비중이 약 57.8%로 약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있는 홈케어 부분 같은 경우는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업체들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사 이제 특이점인데요. 수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주 타겟이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주력 브랜드로는 이제 더마일, 그리고 레보필, 그리고 닥터 CYJ, 리노킨 등이 있고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6억 원으로 이제 22.4% 증가를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도 올해 4월에 이제 고점을 찍은 후에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7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초정밀 부분의 제품과 이제 자동화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설립 이래 이제 반도체 제조용 이제 초정밀 부품과 이제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태양광과 LED, 그리고 PCB, 레이저 등 이제 첨단 IT 산업용 다른 장비들도 개발해서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78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8억 원으로 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까지는 약 만 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 매매를 보이다가 이제 5월, 6월 말까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제 동사의 이제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지난 7월 2일에 이제 주가 부양과 이제 주주 가치 재고 목적으로 이제 발행 주식의 10%인 635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후 주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두 번에 이제 약 9,300원에서 9,400원에 쌍바닥을 만든 후에 최근에 이제 전 고점이었던 11,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기존에 이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15,0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여기 쌍바닥을 붕괴했다고 느껴질 만한 9,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쌍바닥이 무너졌던 9,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차원 차장의 나머지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다음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한 신대양 제지입니다. 네. 골판지 상자의 원재료인 골판지 원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제지 산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참고로 골판지 생산업체들은 신대양 제지를 포함하여 아세아 제지, 한국 수출 포장 등 국내에 약 14개 정도의 회사만이 연간 300톤 이상의 생산 가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골판지 수출량이 42,000톤으로 201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있고 골판지 수출의 중국 비중이 현재 53%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폐지 수입 감소에 따른 골판지 원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대양 제지는 물론이고 제지 사업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양 제지 또한 올 초였죠. 약 3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98,500원이라고 하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였고,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약 5% 수준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는 8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기업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부품 결함에 따른 충격으로 올 2월이었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이를 대다수 상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분기 매출액은 1797억 원,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무려 40%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반기 OLED 매출 비중 상승에 기인한 영업이익률 증가,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 제품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점은 단순하게 2분기의 실적이 딱 한 번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아이폰 부품 결함에 따른 충격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약 7월 초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다가 8월 들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크게 눈여겨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241선을 지지해주는 흐름 속에서 단기간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는 우선은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52,500원, 손절가는 4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각종 전자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호실적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3%나 증가한 2,068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MACC 사업 부분에서의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과 스마트폰은 물론 최근 신차의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도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부터 흐름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조금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만원대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8월 들어서 주가가 약 한 보름에 걸쳐서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 보름 만에 이 모두를 상쇄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전기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로 강하고 그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이 매우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또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약 20만원 수준, 손절가는 14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존 비주얼입니다. 기업용 IT 솔루션 중 하나인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로 그룹 웨어와 기업 정보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뿐 아니라 위아고 등 신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동사의 실적은 매우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55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128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대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 본격화, 중견기업을 위한 ERP 사업 진출, 소규모 기업을 위한 위아고 플랫폼 사업 확대 등 실적 증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실적 또한 내년까지의 전망도 매우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 도전 비주얼은 파동이 매우 큽니다. 올해 1월부터 약 3월까지는 크게 상승하다가 6월까지 크게 밀리고 또 7월까지 다시 한번 크게 오르고 다시 한번 크게 밀리는데요. 지금 파동상으로 보았을 때 저점 추세선을 어느 정도는 밟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더존 비주얼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2차 전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드 해빙에 따른 중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의 본격 개방과 올 초 LG화학과의 3천억 수준에 달하는 음극재 계약 등으로 인해 음극재 매출은 산업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3,345억 원을 기록을 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감소한 209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음극재를 국내 유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 음극재 공장이 증설된 상황에서 하반기 생산량 증대, 또한 세종시에 설립된 음극재 이 공장에서 계획보다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산업 전망은 사실상 너무 좋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 또한 포스코 캠텍뿐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며칠 전에였죠. 포스코 캠텍이 장중 10%나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나 상승했지만 주가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저점을 완만하게 높이면서 오늘 또한 약 2%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포스코 캠텍이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번 달 같은 경우 주가가 약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 작년 8월에 보면은 고가 기준으로 보면 약 60%나 상승을 했죠. 시장 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전망도 밝고 종목의 흐름 자체도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달에 끝나는 다음 달에 흐름이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의 경우에는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7만원, 손절가는 5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매수가 종가 많이 올라왔지만 목표가 7만원까지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창록 차장님 마지막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ST큐브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부분에서의 사업을 크게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 청소기용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한 응용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 부분과요. 미국의 이제 현지법인을 세워갖고 이제 항암 치료제 개발을 하는 바이오 제약 부분으로 이제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진 회사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량 증가한 이제 3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 원가가 매출 대비 커서 이제 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190% 상승한 것이 이제 원인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주가 흐름은 이제 바이오 부분의 이제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고점을 약 2만원 부근에서 한번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11,0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3개 그어놓은 이제 요게 15,500원 정도인데요. 이번 주에 이 부분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4번째 시도만에 지금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손 하나 더 걸어놨는데요. 이제 18,000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초반과 3월 달에 2번과 그리고 5월 달에 5월달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한 2번 정도를 했었는데 결국 돌파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1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고점이었던 19,800원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텐데요. 2만원 정도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다원시스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사업을 크게 영위 중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특수 전원장치 사업과 그리고 전자유도 가열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도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 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융합, 그리고 플라즈마, 태양광, 철도 전원 장치를 주로 다루고요. 전자유도 가열 사업 같은 경우는 유도 가열 장치와 유도 용해 장치를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동사의 이제 핵 융합 이제 전원 장치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핵 융합 발전소인 K스타 1호기에 이제 다원시스의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미얀마 철도 현대화 사업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예상 계약 금액은 418억 원 정도입니다. 다원시스의 이제 철도 차량 해외 수출은 이제 처음인데요.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의 이제 우수성을 이제 입증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2% 이제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가 이제 의료용 암 치료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일회성의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과 그리고 5월에 이제 두 번의 급등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하락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이제 12,600원에서 13,000원 부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 이제 14일날 13,600원에 이제 쌍바닥을 보이고 나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만 뚫으면 되는 것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은 16,000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16,000원 위에만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로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2,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각종 실리콘 제품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다루는 게 인체 이식용 피부와 이제 뼈 이식제를 주로 다룹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와 이제 인체 이식용 실리콘 보형물이 이제 주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가 이제 증가한 12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나서 1분기에는 약간 실적이 안 좋았는데 다시 실적이 2분기부터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약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8,000원이랑 기존의 이제 전 고점이었죠. 여기 부분이니까 7월 10일에 28,000원 부분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인 3만원이라는 이제 심리적 지지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3만원의 지지선만 이제 충분히 돌파를 하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35,0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로는 26,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아스템이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고요. 2005년 2월부터 이제 투약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이제 상장사인 캐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33억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5%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억 적자로 적자를 아직까지는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안 나온 게 이제 회사가 안 좋아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2분기에는 약간 특수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자회사인 캐몬이 이제 전기 대수선이 이제 2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공장의 이제 가동률이 저하가 되었고, 이것은 이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모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아스템의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이제 뉴로나타 R이라고 하는데요. 뉴로나타 R의 이제 2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 88%가 증가를 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는 이제 44% 증가하면서 회사가 이제 캐몬의 이제 전기 대수선 때문에 1분기성 비용이 좀 많이 1분기만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국내 치료 중인 이제 외국인 환자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도 올해 4월에 이제 28,000원의 고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올해 7월에 이제 1,500원을 기록한 후에 현재 지금 17,000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뉴스가 한번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이제 기존의 고점이었던 이제 17,000원 돌파를 하고 2만원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메지온이란 종목입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약 3번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7만원을 이제 오늘 돌파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AS 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 물질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러시아에게 판매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과 최종 허가를 현지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자회사까지 설립한 상황이고, 이제 추후는 이제 전립선 암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도 신규 개발 예정인 회사입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0%가량 증가한 4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 15만 주를 처분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최근 주가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메지온이란 이제 동사 주가를 이제 보여드릴 때 요 주황색 이제 대각선을 이제 계속 그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7%대 급등을 보였고, 오늘은 고가 기준으로 이제 10%가량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이제 68,400원의 종가란 이제 제가 두 개 그려놓은 이 동그라미 선들이 약 68,000원 선인데요. 2번이나 도전을 했던 것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도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7만원에서 목표가를 만원 정도 상승시켜서 목표가로는 8만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6만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현재 이제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매수가는 종가로, 그리고 8만원을 목표로 약 한 5% 정도만 이제 수익을 보겠다라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지온까지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결과 어땠는지 짚어보고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님은 지난주에 해성옵틱스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은 어땠습니까? 우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48% 하락 마감했는데 예.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3번에 걸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시점이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딱 더 기다려보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갖고 있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 주에는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9분기 연속 매출이 증가하는 점과 수급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주가에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7,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4,750원 정도만 잡고 대응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오창록 차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나이티드 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약간 좀 급등한 감이 있어서 손절가를 좀 짧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제 종가에 매수를 진입하고 나서 이번 주 월화 수에 걸쳐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요일 날 이제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28,000원을 터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3.9% 정도 손실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앞으로도 약 한 최소 다음 주에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손절 처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3만 원의 목표가를 잡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드릴 종목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코아스템을 이제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현재도 이제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을 보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아스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나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41번님께서 아모레퍼시픽 289,000원에 비중 40%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청원 차장님, 아모레퍼시픽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이 주가가 약간씩의 반등은 나오는데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홀딩입니다. 이유는 투자자분께서 아모레퍼시픽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은 아니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지난해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실적 둔화가 충분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물론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도 나오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홀딩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비슷합니다. 전 시간대와 2315포인트대에서 여전히 거의 답보 상태에서 있는 모습이고요. 한 0.37%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래프 확인이 되는데 장 초반에 2300포인트도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조금의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볼 텐데 여전히 개인은 팔고 기관도 팝니다. 외국인이 1101억 원 사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 결국에 매도 전환이 됐네요. 기관은 1211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주체가 매도였는데 지금 연기금이 120억 원 매수로 조금 전에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장 후반에 연기금의 매수가 기관 쪽에선 들어온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오늘도 유지를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48,0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요. SK하이닉스 소폭 하락 유지합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상승인데요. 셀트리온 27만원 회복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의 후반대에 상승 흐름 좋게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틀 연속 하락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삼성물산 오랜만에 1.6%대의 각각의 반등이 나오고요. LG화학도 0.5%의 상승, 네이버도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817.5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 끝까지 나옵니다.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인데요. 장중 저점은 802포인트입니다. 800 초반에서 출발해서 817포인트대까지 거침없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상승이 1.6%가 넘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100억 원, 투신이 오늘 좀 많이 사네요. 667억 원, 그리고 연기금은 오히려 10억 원 매도입니다. 외국인도 900억 원이 넘는 꽤나 많은 물량을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일단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 단기간에 또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무려 1936억 원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은 흐름이고요. CJENM도 상승 반전한 뒤에 2% 가까운 상승입니다. 그리고 신라젠, 나노스 각각 11%, 10%씩 급등 나오면서 주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고요. HLB 역시 2%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는 하락 흐름 여전하고요. 바이로메드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5% 후반대의 상승입니다. 포스코 캠텍도 6만원대 유지를 하고요. 펄어비스 약보합권인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결국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엔터 업종도 전체적으로 상승,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간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쉽게 이야기하면 참 기분 좋은 장이었습니다. 예. 8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코스피는 약 0.4% 정도, 그런데 코스닥이 1.6%는 상승을 한 점, 무엇보다 코스닥 지수를 이끌 시가총액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오늘 마감 우선은 매우 잘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9월이겠죠. 그런데 9월 또한 한편으로는 시장 움직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한 그런 오늘 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창록 차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음 주나 아니면 9월 장세 사실 예측하기 쉽진 않겠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804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310선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 닿았고, 이제 오늘 급등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그에 비해서 많이 작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마지막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바탕으로 해서 9월달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2월, 3월에 상승을 했었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까지도 이제 9월 한 달 만에 가기는 약간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업종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들어와서 올해 말까지 이제 가을 랠리가 어느 정도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7%나 올라갔네요. 23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급등 나왔습니다. 1.55% 급등한 816.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오름세인데요. 4원 30전 올라가면서 1112원 9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벌써 8월달이 끝나가는 날입니다. 8월달이 끝나봤는데요. 자, 유가전국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시작 현재 유가전국 시장은 0.6%,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 어떻게 보면 상당히 800선을 넘었었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환율이 한국 시장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뭐 터키발 이란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이제는 남미의 두 메이커의 어떤 국가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서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예견과 예측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곧 보실 그 터키 리라화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8월 초 이후에 시장을 흔들었던 것이 터키 리라화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지난 8월 13일 날 달러당 7.1리라까지 갔다가 최근 며칠간 다시 한번 달러는 강세, 그리고 리라화는 약세 모습이 관측되고 있고요. 또한 남미 관련돼서 아르헨티나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예상보다 급등했습니다. 급등 의미가 뭐죠? 그만큼 달러가 강세가 됐고 페소화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헤아라입니다. 자, 8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헤아라가 약세의 모습 보이고 달러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힘든 것이 환율입니다. 즉 신흥국 국가 관련돼서 환율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면, 자, 9월달도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환율 관련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9월달 시장도 결국 환율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뭐 시장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수출주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그 중국 관련돼서 또다시 무역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런 코멘트가 올라와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코맥스입니다. 이제는 뭐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법적으로 이제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종목들 리뷰 드려보길 예정이고요. 자, KTNG입니다. 자, 지난 6월 달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정부에서 소위 그 일반 담배 말고 소위 그 어떻게 보면 그 관련형 담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필모리스가 어저께 반박을 함을 통해서 KTNG 주가 상승했고요. 또한 KT와 카카오, 아신 것처럼 정부가 인터넷 관련돼서 활성화시켰다,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 활성화시켰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개혁 관련돼서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커지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썸에 이렇게 올짝 핫5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수출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수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가 흔들려야 되는데, 저 뻘쭘하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종목들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LG화학의 종목도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의미를 보면 수출주가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서 500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51조 정도 무역 관련돼서 핑퐁 게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얘기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2천억 불 관련돼서 다 빠르면 다음 주에 중국의 무역 전쟁 시작하겠다,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화면이 정신없는데요. 자, 블룸버그 내용입니다. 자, 블룸버그 내용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0빌리언이, 그러니까는 약 어떻게 보면 한국 원달러 베이스 보면 2천억 달러죠. 2천억 관련돼서 차이나 무역 관련돼서 다음 주에 어쩌면 2천억 불 관세 폭탄을 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잠깐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코멘트가 있는데, 어떤 코멘트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2천억 불 정도 무역 전쟁 할 예정입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답니다. 웃었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지만 맞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다음 주에 2천억 불 관련돼서 관세 폭탄을 주고받게 된다면 8월달 넘어서 9월달도 더 어렵겠다, 그런 관점으로 수출주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블룸버그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2천억 달러 중국 제품 관세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퀘스천 마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돌아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코맥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맥스가 상한가 모습 가지고 있고요. 코맥스가 분봉 차트로 보면 9시 3분부터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냐면요. 건설교통부가 법적으로 이제 유효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버스에 이렇게 CCTV를 장착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운송사업자가 앞으로는 그것을 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코맥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버스 타시면 CCTV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버스 회사가 장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분쟁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술 취하고 나서 운전기사를 때리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차원인데, 이제
코맥스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CCTV 관련돼서 코맥스가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코맥스 CCTV 관련돼서 가장 리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KTNG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KTNG 오늘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TNG가 릴이라는 전자담배 즉 관련형 담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전통적인 담배를 좀 팔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필립 모리스의 주가에 좀 빨간불로 반응했고요.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필립 모리스가 어저께 어떤 발표했냐면요. 지난 6월 달에 식약처의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페이퍼의 내용은 관련형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에 상당히 반박하는데 지난 6월 달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깐 그 6월 달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초점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타르 부분입니다. 관련형 담배 관련돼서 그 필립 모리스를 비롯해서 세 개의 어떤 제품들의 샘플링을 보면 그리고 일반 담배 관련돼서 기본적 식약청의 틀은 뭐냐면 타르 담배 데이터보다 관련형 담배 데이터가 오히려 안 좋다. 즉 나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HC가 포지평 관련돼서는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담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립 모리스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TNG 주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KTNG 입장에서 보면 일반 담배나 아니면 관련형 담배나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전통형 담배가 더 좋습니다. 이런 의견인데 필립 모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형 담배가 건강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 이런 평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담배를 안 피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KTNG 주가가 상승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필립 모리스의 어떤 리뷰를 잠깐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필립 모리스 관련돼서 우리가 아이코스의 주가의 리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필립 모리스가 왜 이렇게 반영할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필립 모리스의 주가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한국에는 아이코스가 예상보다 많이 좀 시장의 점유율을 늘고 있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당 111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7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 하락했죠? 관련형 담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또 시장에 좀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가 한국을 상대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건전하다 이런 평가인데, 자, 어쨌든 필립 모리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건강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좋다 그런 부분들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KT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그동안 KT 주가가 좀 상승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상보다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 보합의 모습으로 28,900원으로 마감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 가는데 카카오입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엠 합병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지만 카카오 관련돼서 오늘 1%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어떻게 보면 8월 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날 서울시청에서 이런 얘기 하셨죠.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 앞으로 나는 잘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8월 국회 불발인데요. 자, 9월 달은 될지 그런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규제 개혁 관련돼서 상당히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만 KTNG 그리고 카카오도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불발됐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카카오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좀 짧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썸에이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썸에이지 그 대표이사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오르고 나서 좀 밀렸습니다만 강조드리는 것은 썸에이지가 뭘까요? 모바일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썸이라는 개념 우리가 영어로는 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에이지가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엄지 시대 그런 입장으로 썸에이지 상당히 좀 회사 이름 잘 만들었고요. 어저께까지 주가가 새로운 대표이사 오고 나서 상승했습니다만 오늘은 하락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CEO발 그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전체로 정리할 것 같은데요. 자, 벌써 8월 말이 됐습니다. 8월달 무역전쟁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시끌시끌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종목들이 예상보다 둔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9월달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글로벌 시장은 예상보다 둔감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8월달 넘어서 9월달에도 무역 관련돼서 계속 시장의 이슈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정밀한 팀장님. 연결 상태가 아직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잠시 정리한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한 뒤에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그치긴 했지만 지금 상승 일수를 거의 열흘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부진을 딛고 오늘 816포인트대, 817포인트에 조금 모자라게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강달러가 조금의 진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인데, 자, 정밀한 팀장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리를 훨씬 더 잘해주실 텐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간략하게 제가 지수로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팀장님께서 어땠는지 구체적인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 좋은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먼저 보자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되면서 증시 하락 출발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견인하던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장 초반에 강하게 나오면서 2300선도 좀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누르면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 업종으로는 철강 금속업과 이제 통신업 쪽 그리고 기계업에서 약세를 보였고, 강세 업종은 의약품과 이제 종이 쪽, 이제 섬유 의복 쪽에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선으로 800선 탈환 이후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상승이 1% 이상 되었던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보다 강한 기관까지 합세한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제약업과 이제 의약품업 쪽에서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방송 서비스와 기기 장비업에서는 다소 좀 하락선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을 보면서 다음 주 장을 본다라고 하면 한 주간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안정권을 찾으면서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어제 연준 발표에 의해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 강조되면서 달러 약세에 어느 정도 힘을 실었던 하루였습니다. 실제 달러가 약하게 된다라는 재료가 좀 다소 부족하고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기사들이 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좀 보수적으로 좀 관망하면서 전망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음 주 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바이오주에는 다음 주에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도 바이오 쪽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이런 바이오 쪽의 회계감리에 관한 이제 이런 부분들, 다소 약세되었던 바이오 의약품 쪽의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점을 찍고 이제 하반기에는 다수의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다음 주에서는 바이오 쪽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스코비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굉장한 상승세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당시 아피톡스 관련된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실시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거의 3개월 후인 이제 9월 달 중반쯤에 이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 이 당시에도 이런 미국 위스탁 제약사의 진행 자체가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상승이 굉장히 좀 뚜렷했었는데요. 9월 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재료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라는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나옴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인스코비 좀 집중해 보시기 좋은 소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인스코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